결혼한 지 3년 지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말버릇부터 고약하고 교양이라곤 하나도 없는 시어머니와 그런 자기 엄마 편만 들면서 저보고 참고 이해하며 살라고 하는 남편 때문에 화병에 걸려버렸어요. 남편과도 얼마 전 이혼에 합의했고 저는 남은 인생 절대로 다신 결혼 같은 건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완전히 서류상으로 남남이라 시모도 아닌 그냥 아줌마일 뿐이고 남편이 아니라 전 남편이지만 오늘까지는 편의상 시모랑 남편이라고 부를게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였고 2살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어요. 시부모님들은 시골에서 오래 농사도 짓고 축사해서 소를 키우며 사셨는데 저희 결혼하고 반년 만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뒤로 키우던 소며 시골 땅이며 다 정리하시더라고요. 사실 당장 결혼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때 아버님의 건강이 위독하시다고 해서 남편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결혼하자고 재촉했고 저는 정신을 차려보니 결혼식장에 입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인데 처음엔 큰 문제는 없었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아버님은 반년 만에 돌아가시고 집안 전체가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원래는 시댁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혼자 농사 짓기 힘들다는 이유로 어머님은 시골에 있는 재산을 모두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농사 짓던 땅을 팔아서 어머님이 편하게 사시려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보고 합가를 해서 같이 살자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시골 땅 판 돈이랑 다 합쳐서 마당 있는 넓은 집 하나 살 테니까 거기에서 다 같이 살자꾸나. 이제 몇 달 있으면 손주도 태어나는데 내가 집에서 아이 봐주면 좋잖니? 그때 정말 제 뱃속에 아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결혼 전이나 결혼하고 난 뒤로도 남편 입에서 합가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 싶었죠. 저는 남편에게 마당 있는 집도 필요 없고 넓은 집 좋은 아파트 다 필요 없으니까 절대로 시어머니랑 합가만큼은 못하겠다는 못을 박았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혼자 살게 된 시어머니가 신경이 쓰이는지 저를 설득해서 같이 살자고 이야기하다가 워낙 제가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나중엔 어쩔 수 없이 합가는 못하겠다고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때 만약 억지로 합가를 하려고 한다면 난 아들만 낳는 대로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했거든요. 남편도 졸지에 호라비로 어머님을 모시고 아들 키우며 살고 싶지는 않았던지 그땐 제가 하자는 대로 시어머니에게 합가는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그때까지는 아버님도 병석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워낙 시댁 자체가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시집살이랍시고 괴롭힘 당했던 일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좋지도 싫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혼생활 1년도 채 안 되어서 시어머님이랑 같이 살면 어느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좁은 집이라도 내 집에서 남편이랑 사는 게 낫지 마당 있는 대궐 같은 집에 살더라도 시어머니랑은 살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죠. 하지만 어머님은 저한테 합가 제안을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 크게 앙심을 품으셨는지 그 뒤로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셨죠.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짓고 소 키우며 사셨기 때문에 원래 말투에서도 조금 거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전까지는 제 앞에서 욕도 안 하시고 말도 가려서 하셨어요. 하지만 그 뒤로 허구한 날 슈팔주팔 쌍욕은 기본에다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건 저를 부르실 때 야! 라고 하시거나 저희 부모님을 부르실 때도 사돈댁이 아닌 니네 엄마 니네 아빠라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진짜 지금 생각해봐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 싫어요. 야, 이거 너네 아빠가 보내준 거니? 니네 엄마한테 이렇게 하라고 배웠어? 매번 말끝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살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처음이었고 제가 듣다 너무 짜증나서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저희 부모님인데 호칭을 사용해서 말씀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지만 시모는 제 말에 코웃음을 치면서 어쭈? 지금 너가 날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니네 애미애비한테 뭐라고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지? 라고 하면서 저랑 싸우려고 들더라고요. 시모의 이런 문제 때문에 남편이랑도 많이 싸우게 됐고 제가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시댁에 내려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더니 남편이 의외로 흔쾌히 그렇게 하라더군요. 평소 자기 엄마라면 껌뻑 죽는 남편이라서 제가 시댁에 안 가겠다고 하면 펄쩍 뛰면 안 된다고 말릴 줄 알았지만 정말 의외였어요. 하지만 몇 달 후에 기다리던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3주 들어갔다 왔을 때 그때 남편과 시모의 시커먼 속셈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조리원에서 2주만 있을 생각이었는데 남편이 기어코 3주를 풀로 채우고 나오라 하더군요. 나중에 집에서 아이 보고 있으면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면서 돈을 좀 더 쓰더라도 3주 동안 편히 쉬고 오라고 해서
저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쉬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리원 퇴원하는 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제게 깜짝 놀랄 일이 있다면서 시어머니가 시골집을 팔고 이사하셨다 하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금 합가 이야기하는 거냐고, 만약 시어머니가 이사 오신 거라면 지금 당장 차 돌려서 나는 친정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펄쩍 뛰면서 합가는 절대 아니니까 안심하랍니다. 그래도 뭔가 꽁꽁이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빨리 숨기지 말고 제대로 말하라고 닥달했더니 남편이 저한테 오해하지 말라면서 우리 아파트 같은 동 바로 옆 라인에 시어머니가 이사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오셨다고? 그것도 같은 동에? 거짓말이지. 지금 당신 나랑 장난하는 거지? 황당한 남편의 말에 현실을 부정해봤지만 진짜로 어머님이 바로 옆 라인으로 이사를 오셨더라고요. 바로 옆집인데 앞으로 내가 불편해서 아파트 단지도 마음대로 못 걸어 다니겠다고 화를 냈더니 남편이 웃으며 한다는 소리가, 그래도 옆 라인이라서 엘리베이터에서는 마주칠 일이 없어. 안심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앉아있나 싶었습니다. 제가 산후조리를 하고 앞으로 아이 볼 때 시어머니 도움이 필요할 거라면서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 도움받을 바에야 차라리 친정에 들어가고 말지. 앞으로 시도 때도 없이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쳐들어올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런 제 걱정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현실이 되었고,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항상 시어머니가 손주를 보겠다며 저희 집으로 쳐들어오셨죠.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다 알고 있는데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얼굴에 웃음도 싹 잃어버렸고 저도 모르게 매일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저보고 표정 풀으라며 네 얼굴이 맨날 우거지상이니까 집안 분위기가 다 우중충하지 라고 하시더군요.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퇴근한 남편을 붙들고 우리 애를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나는 바로 회사에 복직해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아직 몸도 제대로 풀리지 않은 상태였지만 집에서 시어머니와 하루 종일 있느니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훨씬 낫겠더라고요. 남편도 좋은 생각이라면서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고 어머님도 손주 볼 생각에 좋다고 하셨습니다. 매달 아이 봐주는 대가로 80만 원씩 용돈을 드리기로 합의하고 저는 출산 3개월 만에 다시 회사에 복직하게 되었어요. 몸이 아팠지만 집에서 쉬모랑 있는 것보다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나았어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일찍 아이와 떨어지면서 충분하게 모유 수유를 하지 못했고 어머님께서 분유를 타서 아이에게 먹이게 되었죠.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아이가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거나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면 시어머니는 항상 저 때문에 그렇다고 타박을 하셨습니다. 전부 네 마누라 때문이야. 원래 애는 지 엄마 모유를 먹고 자라야 하는데 젖도 제대로 안 물리고 밖으로 돌아다니니까 애가 면역력이 없어서 아픈 거지. 라고 하시면서 저를 탓하셨죠. 저야 어머님을 피해서 반은 쫓겨나다시피 회사로 복직한 거라 억울한 부분이 없진 않았지만 아이에게 모유를 충분히 물리지 못한 건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머님에게 벗어나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집에서 제가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어머님이 집을 차지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아이 봐주는 것도 원래는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만 봐주시기로 했지만 몇 달 지나니까 아예 저한테 아이 넘겨주는 것 자체를 싫어하셨어요. 저희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최근에는 일주일에 3일 4일은 우리 집에서 주무시면서 아이와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고 24시간을 붙어 있더라고요. 엄마로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 일이지만 아이도 저보다는 할머니를 더 좋아하고 따르게 되었고 시모도 꼴 보기 싫은데 시모를 좋아하는 아이에게도 점점 정이 안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내 집에서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어머님 눈치를 보며 집안일을 해야만 했었고 집의 모든 반찬들마저 전부 어머님이 저 대신 하시니까 내가 이 집에서 해야 하는 아내의 역할과 엄마로서의 역할마저 전부 시어머니에게 빼앗기고만 꼴이었죠.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것 말고는 정말 내가 이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마저 저한테 안기면 울고 시어머니한테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고 저를 뺀 나머지 3명이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 안 좋아졌고 말다툼을 하고 싸우는 날도 늘어만 갔습니다. 저희가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남편에게 그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꼭 시어머니가 다음 날에 저한테 와서는 네가 남편한테 제대로 안 하니까 쟤도 너가 싫은 거야. 여자가 남자를 편안하게 해줘야지 돈 좀 번다고 네 잘났다고 큰 소리 치면 되겠냐? 같은 소리를 하면서 2차로 잔소리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 제가 결정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이 터지고 말았는데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깐 집 앞 공원에 산책이라도 나갔나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1시간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고 아무도 오질 않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에게 전화를 해보니 저만 빼고 시어머니랑 셋이 외식을 하러 나간 상황이었죠. 난 저녁도 안 먹고 이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미리 연락도 안 해주고 저를 기다리지도 않고 나가버리다니 내가 이 집 식구가 맞냐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남편은 깜빡 잊고 연락을 못했다고 자기가 음식 포장해서 가져가겠다며 미안하다고 했는데 옆에 있던 시모가 전화를 넘겨봤더니 저보고 뭘 잘했다고 큰소리냐며 화를 내시는 겁니다. 네가 일찍 집에 들어오던가 맨날 밖으로만 싸돌아다니면서 뭘 잘했다고 큰소리야. 니네 엄마도 니네 아빠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니? 라는 소리를 하셨고 저는 시모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어이없고 황당해서 차마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뒤로도 시모가 밥 얻어먹고 싶으면 일찍 다니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 잔소리를 해댔지만 듣다 말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크게 잘못한 건가 싶고 제 인생이 서글퍼지더라고요. 도저히 맨정신으론 못 버틸 것 같아서 냉장고를 열어 소주를 꺼내 마셨습니다. 남편이랑 아들 그리고 시모가 1시간쯤 지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저 혼자서 소주를 2병을 다 마셨어요. 평소 제주량이 1병 마시면 알딸딸하게 취하는데 그날은 속에서 천볼이 올라와서 그런지 빈속에 2병을 마셨는데도 정신만은 멀쩡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남편과 시모가 집으로 들어오는데 술김에 나오는 용기인지 그 두 사람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죠. 야, 니네들 입만 입이고 나는 무슨 주둥이냐? 제가 술 먹고 주정 부리는 모습은 예상하지 못했는지 남편과 시모가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아들 앞에서 추태를 부리고 싶진 않았지만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들 데리고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시모가 소매까지 걷어붙이더니 저한테 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너 지금 혼자 술 처마셨어?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니네 엄마가 집에서 이러디? 집안 꼬라지 아주 잘 돌아가네.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니네 엄마. 진짜 시모의 입을 꿰매버리고 싶더라고요. 야, 자꾸 니네 엄마라고 할 거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배웠냐고? 너나 니네 엄마한테 못 배워쳐먹어서 말버릇이 그 모양 그 꼴이지. 이딴 집에서 내가 안 살 거야. 니랑 니네 아들이랑 잘 먹고 잘 살아. 시모가 뒤에서 저를 붙잡으려고 했는데 힘으로 밀쳐버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길로 저는 친정으로 들어왔고 정말 결혼 생활 끝낼 작정이었어요. 시모와 남편 전화가 계속 왔는데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술이 깬 다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은 전화를 받자마자 저한테 욕부터 하더라고요. 너 진짜 미쳤냐? 어제 너 그렇게 나가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 줄 알아? 엄마한테 당장 사과해. 사과해도 엄마가 용서해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너 진짜 제대로 사고친 거야. 남편이 그따위로 말하는데 제가 이 결혼을 더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겠다 싶더라고요. 사과는 절대 못하고 니네 엄마 얼굴도 다신 보기 싫으니까 그냥 이대로 끝내자고 했죠. 남편도 누가 무서울 줄 아냐면서 아이 양육과는 꿈도 꾸지 말라더군요. 어차피 할머니 손에 크면서 엄마는 나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아들에게는 크게 정도 없었기 때문에 양육권 너가 가지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 남편을 따로 만나서 이혼 서류 작성하는데 막상 끝이라고 하니까 남편이 뭔가 미련이 남는지 지금이라도 자기한테 사과하면 지가 엄마한테 잘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고 하길래 헛소리하지 말고 시간 아까우니까 빨리 도장 찍고 끝내자고 했죠. 그렇게 남편과 모든 이혼 절차에 협의했고 지금은 조정기간 중입니다. 아들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 품에 커서 그런지 생각보다도 마음이 아프거나 힘들진 않네요. 이제는 결혼 생활이라면 지긋지긋하고 저희 친정부모님 모시고 살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들이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할지는 몰라도 나중에 철이 들고 나면 저를 이해해 줄 거라 믿어요. 엄마로서 양육비도 계속 보낼 거고 성인이 될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할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사람 속을 뒤틀어 놓던 시모와 안 보고 살게 되니까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결혼 생활 내내 맨날 머리도 아프고 속도 쓰렸는데 시모 얼굴 안 보고 산 지 한 달 만에 싹 다 나아버리더라고요. 예전에 저 젊었을 때 엄마가 보던 아침 드라마를 같이 보다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시어머니가 하도 말을 싸가지 없게 하길래 요즘 세상에 저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웃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더 지독하고 심하네요. 저는 앞으로 재혼 같은 건 절대 생각하지 않고 살 겁니다. 끝까지 가정을 못 지켜서 아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지만
그렇게 살다가는 제 명에 못 살 것 같아 어쩔 수가 없었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